전문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이 법칙을 명심해야 됩니다. 대신에 (2023년) 연말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2024년을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제일 바빠요. 마케팅 컨설팅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전망 사기라고 봅니다. 미국의 경제 주간지 포브스지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시간은 결국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만들지만 예언가들보다 시간의 손에 더 많이 농락당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짓은 거의 언제나 지는 게임이다. 그럼에도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언을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앞으로 몇 달 뒤는커녕 몇 주 뒤는커녕 몇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럼에도 전문가라고 하는 양반들은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재밌죠? 미국의 레이건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경제학자들한테 100개의 질문을 던지면 3000개의 답변이 나올 것이다. 아니, 정말 전문가라면 모든 답은 하나로 귀결돼야 될 텐데 그만큼 생각이 제각각이라서 정답이 상충되고 어떤 때는 정반대라는 얘기죠. 부동산만 보시죠. 연말이면 내년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전문가들은요, 대목이에요, 아주. 근데 전문가들마다 서로 상반된 견해를 내놓죠. 누구는 내년에 부동산 오른다, 누구는 내년에 부동산 내린다. 그러면 분명 한쪽은 틀린 거잖아요. 한쪽은 가짜란 얘기죠. 근데 신기한 건 틀린 답변 낸 사람들은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사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이 법칙을 명심해야 됩니다. 대신에 전문가는 변명에 능숙합니다. 이것도 법칙이죠. 이래서 이랬다, 저래서 저랬다. 지나고 난 뒤에 결과론적 비판은 끝내주게 잘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은요, 진짜 믿을 만한 걸까요? 진짜 전문가일까요? 자, 예를 들어봅니다. 2018년 겨울이요, 정말 추웠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2019년 겨울을 앞두고는 한국에 있는 온갖 전문가들은 유례없는 추위가 올 것이라고 겁을 줬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2019년 겨울 맹추위가 올 것이다. 역대급 추위가 올 것이다. 기사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해 한국 겨울 정말 봄과 같았습니다. 엄청 따뜻했다고요. 또 2020년 여름을 앞두고요, 한국에서 온갖 전문가들이 유례없이 더위가 올 것이라 외쳤습니다. 역시 신문기사 쳐보시면 역대급 더위 이런 기사 굉장히 많습니다. 정작 2020년 한국의 여름은 무려 50일이 넘는 장마로 꽤 시원하게 보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전문가라는 말 자체가 웃긴 거 아닌가요? 아니, 겨울이면 당연히 춥고 여름이면 당연히 덥죠. 근데 그걸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틀리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역시나 참 무책임합니다. 아니면 말고니까요. 늘 미래를 예측은 하는데 예측이 틀리면 사죄하는 전문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은 미래를 예측할 때 꼼수를 써요. 유체이탈 화법을 써요. 일종의. 예를 들어 기상청은 발표를 할 때 이런 꼼수를 씁니다. 올여름 또는 올겨울은 이럴 겁니다. 이래놓고 이것은 기상청 슈퍼컴퓨터의 예측입니다. 라고 책임을 사물에게 돌립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는 예측하지 못하죠. 수치라는 자료만 뱉어내는 거죠. 언제나 예측은 인간의 몫입니다. 그런데도 항상 역대급 더위 온다, 역대급 추위 온다. 틀리면 말고. 네. 그리고 또 역대급 더위 온다, 역대급 추위 온다. 또 틀리면 말고. 왜 이럴까요, 이거? 사람들은 예측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케팅 관점에서 봤을 때 미래를 예측하는 건 돈 되는 사업입니다. 연말에 트렌드 예측하는 책들이 늘 베스트셀러 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막 말장난처럼 글자 따가지고 예측하고, 신문들 스크랩해서 쫙 그 부동산 전문가, 주식 전문가, 코인 전문가들 나와서 늘 미래를 예측하고 사람들은 또 그 콘텐츠를 소비하니까 이보다 쉽게 돈 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요, 이게 틀려도 얼추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심리적으로 반엄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점을 보러 온 사람한테 점쟁이가 우한이지? 이러면 어떻게 알았지? 이거 똑같은 거죠. 반엄 효과죠. 코로나 사태를 보세요. 전 세계에서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지구가 멈춰버릴 거라고 누구 한 명 예상이나 했나요?
근데 코로나 터지고 나니까 갑자기 거 보라고 그럴 줄 알았다고 하는 전문가들이 한없이 쏟아졌죠. 그래서 전문가들은요,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가들이에요. 무책임한 예언가. 제가 신간 나올 때마다 라디오에 출연을 하는데요. 전에 진행자가 소장님은 마케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마케팅은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롭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근데 근래 라디오 출연했을 때는 마케팅은 한마디로 맞겠지? 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미래는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홈쇼핑에서 한참 주가 높았을 때는요, 그 시절에는 이제 사전 상품 미팅 하면은 벤더들이 이제 상품 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딱 앉아서 이건 안 돼요. 요건 괜찮아. 이런 식으로 건방을 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지금 참 후회되는 짓이에요. 이제는 모르겠어요. 대기업들의 마케팅 자문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지만 예전에는 딱 보면 이건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속 시원하게 결정을 내려줘서 기업들에서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들이 답답해할 겁니다.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아리송해. 네, 이렇게 답하니까요. 저도 모르죠.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저 아니라 그 어떤 마케팅 전문가도 내년 예측은 못합니다. 미래는 미지의 영역이니까요. 근데 이거는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매우 설레이는 이야기죠. 낙관적일 이유도 없지만 비관적일 이유도 없으니까요. 우리의 앞날은 수많은 변수와 변인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희망을 가지고 2014년 미지의 세계를 함께 맞이해 보시죠. 파이팅!